첫 번째 이야기, 붉은색 크레용. 이 사연자님은 시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사실 사연자님은 아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철없고 시끄럽고 툭하면 우는 모습이 귀엽기보다는 짜증나게만 느껴진다고 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교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함께하는 일은 큰 스트레스였지만 그나마 미술 시간만큼은 사연자님에게 조금 더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죠. 그날도 사연자님은 아이들에게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교실을 한 바퀴 돌며 아이들이 그리는 모습을 둘러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가족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소풍 가는 모습, 집에서 밥을 먹는 모습 등 평범한 가정의 일상들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한 아이, 지우의 그림이 사연자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 방 안에 엄마가 누워있고 그 옆에 아빠가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사연자님은 지우에게 다가가 물어보셨습니다. 지우야, 이건 무슨 그림이니? 지우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아파서 아빠가 엄마를 돌봐주는 거예요. 사연자님은 병간호를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지우는 갑자기 붉은색 크레용을 꺼내들더니 엄마가 누워있는 바닥을 붉게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자님은 이상하게 여겨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지우야, 이건 바닥을 붉은색으로 칠하는 거니? 무슨 이유가 있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가 아프실 때 바닥에 이게 생겨요. 사연자님은 지우의 말을 이해할 수 없으셨습니다. 바닥에 붉은색이 생긴다니 조금 더 물어보려 했지만 지우는 그저 바닥을 열심히 칠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사연자님은 지우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사연자님은 지우의 그림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가시질 않았죠. 며칠 후 지우가 수업에 나오지 않자 사연자님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지우의 집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연자님이 지우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연자님은 깜짝 놀라셨다고 하셨습니다. 거실 바닥에 커다란 붉은 얼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연자님은 지우가 붉은색 크레용으로 칠했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지우가 그렸던 붉은색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고 사실은 어머니가 폭력을 당한 후 흘린 피를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장면을 자신의 그림에 그대로 담았던 것입니다. 사연자님은 그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집에 머물지 않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이후 지우의 가족은 갑자기 마을을 떠났고 사연자님은 그날의 기억을 절대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금지된 장소.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대학생 사연자님이 겪으신 여름방학에 소름 끼치는 경험담입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사연자님은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캠핑을 계획하셨다고 해요. 모두가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고 시골의 한적한 산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재충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가지 않는 외딴 마을 근처의 산속 캠핑장으로 떠나기로 하셨다고 해요. 그곳은 사람이 거의 가지 않는 깊은 숲과 청정한 계곡이 있는 장소였다고 하네요. 출발 당일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학교 앞에서 모여 차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산길을 달리셨다고 해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가다 보니 점점 도시에서 멀어지는 실감이 나셨다고 합니다. 가끔씩 창문을 통해 보이는 시골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고 논밭과 오래된 집들, 고요한 산들이 그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한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다른 캠핑객들이 거의 없었으며 마을에서 꽤 떨어져 있어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텐트를 치고 저녁이 되기 전까지 산길을 따라 탐험을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숲속의 공기는 신선했고 나무와 풀의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서 마치 자연의 품속에 안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숲의 깊숙한 곳으로 갈수록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런 미묘한 긴장감이 그들을 더욱 들뜨게 했다고 해요. 탐험을 마치고 캠핑장으로 돌아온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저녁을 준비했다고 해요.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술잔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숲속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대화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도시 괴담과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였습니다. 마을에서 온 듯 보이는 한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셨어요.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오셨다고 합니다.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등장에 놀랐지만 곧 할머니를 반겼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규칙이 하나 있단다. 이 산 정상에 있는 작은 폐가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그곳은 오래전부터 금지된 장소라. 들어가면 큰일이 난다.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할머니의 말에 잠시 긴장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곳이 금지됐는지 궁금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서둘러 떠나셨다고 해요. 폐가라니 대체 뭐가 있는 걸까? 친구 중 하나가 불을 지피듯 말했어요. 내일 한번 가보자. 뭐 대단한 게 있겠어? 그냥 오래된 집이겠지. 그날 밤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할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폐가에 가보기로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음날 아침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장비를 챙겨 산 정상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경고가 마음 한구석에 걸리긴 했지만 막상 폐가를 직접 보면 그저 낡고 버려진 집일 뿐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가라앉히셨다고 해요.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가파랐다고 합니다. 나무 뿌리와 돌덩이가 길을 막아 걷기가 쉽지 않았지만 호기심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땀을 흘리며 산을 오르던 중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냉기가 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다고 해요. 드디어 사연자님과 친구들 앞에 숲속에 감춰진 작은 폐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집은 매우 낡아 있었고 벽에는 이끼가 끼어 있었다고 해요.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고 합니다. 폐가 주변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집 주변에는 흙이 이상하게 평탄하게 정리되어 있었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손질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폐가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해요. 문을 밀어보니 삐걱거리며 열렸고 집 안은 어두컴컴하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휴대용 랜턴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집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시간에 의해 모든 것이 퇴색해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안을 둘러보던 중 사연자님은 벽 한쪽에 걸린 낡은 초상화를 발견했다고 해요. 초상화 속의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표정은 매우 슬퍼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뭔가 이상해. 이 그림.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 친구 중 한 명이 속삭였다고 합니다.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초상화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다고 해요. 그녀의 옷차림은 옛날 옷이었고 배경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점은 초상화의 여자의 눈이었다고 해요. 그 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님은 초상화 밑부분에 무언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너무 오래되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고 해요. 가까이서 더 잘 보려고 고개를 숙이던 순간 뒤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초상화가 흔들렸고 동시에 집 안에서 썩은 것 같은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그만 나가자. 여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사연자님이 말했다고 해요. 모두가 사연자님의 말에 동의했고 서둘러 집을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혔다고 합니다. 문은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았고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고 해요. 그때 사연자님은 벽에 걸린
초상화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이 이상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져나갔다고 해요.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열려고 발버둥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의자와 테이블이 흔들리며 벽에서 먼지가 떨어지고 집 안에서는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였다고 해요. 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도와달라고 소리쳤다고 해요. 그 순간 갑자기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멈췄다고 합니다.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숨을 죽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고 해요.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다고 해요.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하자 이번에는 문이 열렸고 그들은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폐가를 빠져나와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발만 빠르게 움직이며 산 아래 캠핑장으로 향했다고 해요. 캠핑장에 도착한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짐을 급하게 챙겨 서둘러 차에 올라탔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그 장소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사연자님은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사연자님은 다시 그 폐가에 서 있었고 초상화 속 여자가 사연자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였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메마른 듯했으며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연자님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꿈이 매일 밤 반복되었고 점점 더 지쳐갔다고 해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떤 친구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자신의 방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친구는 밤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모두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공포에 휩싸였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캠핑장에 함께 갔던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응답이 없었고 그의 가족조차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요. 사연자님과 다른 친구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무언가 매우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사연자님과 남은 친구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해요. 이 정보를 접한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할머니의 경고를 다시 떠올리며 자신들이 저주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졌음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무당은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다고 해요. 그녀는 사연자님과 친구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며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 집에 가서 초상화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마지못해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다시 그 산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폐가로 돌아가는 길은 처음보다 더 무거운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해요. 폐가에 도착한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마음을 다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전히 초상화는 그 자리에 있었고 여자의 눈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주저하지 않고 초상화를 떼어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집 안에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모든 것이 흔들렸다고 해요. 그러나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멈추지 않았고 초상화를 집 밖으로 가져가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불길이 초상화를 집어삼키자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소멸되었다고 해요. 초상화가 완전히 타버린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사연은 놀라웠습니다. 그 집은 오래전 한 가문의 집이었지만 집안 사람들이 차례차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였다고 해요. 특히 초상화 속 여자는 그 가문의 딸로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그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계속 발생했고 결국 그 집은 버려졌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고 믿었고
그래서 폐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사연자님과 친구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님은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고 해요. 때때로 그 집과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경고는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한다고 합니다.